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리뷰하는 내맘 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만화 카구라바치의 주인공 치히로 대 소조의 전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상편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투 끝에 치히로는 정신을 잃었다가 어느 한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있던 중에 병실에 들어온 시바와 아자미. 시바는 치히로가 정신을 잃었던 동안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조가 하천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하천석은 치히로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는데요. 하천석은 바로 요도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였기 때문이었죠. 하천석이란 18년 전 제정전쟁 중에 발견된 특수광석으로 그 존재는 매우 희귀하여 현재까지도 250kg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정화되지 않은 하천석에 혈력을 주입하면 그 혈력은 크게 증폭되어 인간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밀도가 돼버리죠. 역사상 단 한 사람, 로쿠이라 쿠니시게만이 그 힘을 안정화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그를 통해 요도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소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천석을 안정화하여 보급하는 것. 따라서 하천석 안정화의 열쇠인 소나기 일족의 세포를 연구하기 위해 사례를 납치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 요술사 조직 카무나비도 이제서야 대쿠레구모 전용 특별부대를 편성하여 소조를 토벌하기로 합니다. 특별부대의 대장인 하기와라 이쿠토는 소조의 거점을 알아내어 바로 정찰했지만 이미 거점을 바꾼 이후이며 새로운 거점을 발견하기 전까지 치히로가 알고 있는 쿠레구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구상합니다. 순순히 알겠다 대답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치히로. 그것은 바로 치히로 본인도 작전에 참가시켜 달라는 것. 그러나 치히로는 지난번 전투로 인해 왼팔의 근섬유가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최소 한 달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카무나비는 치히로의 상처가 모두 낫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치히로의 조건을 거절하지만 샤르가 납치당한 데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치히로는 완고합니다. 이때 이쿠토가 자신들은 소조를 죽이기 위한 부대이며 샤르를 구출하는 것은 작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딱 보니 치히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이쿠토. 따라서 대쿠레구모 부대가 소조를 맞는 사이에 치히로가 은밀하게 거점으로 쳐들어가 샤르를 구하기로 합니다. 한편 소조 게니치는 어느 목욕탕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며 지난 전투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요도 쿠레구모를 들고 목욕탕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둘러싼 6명의 카무나비 대원들을 침착하게 대하는 소조. 소조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작전을 짜던 당시 치히로는 쿠레구모의 3가지 능력을 설명합니다. 공방의 밸런스가 좋은 얼음, 유의, 양동, 눈속임 등에 응용하기 좋은 물, 호우, 그리고 살상력이 높은 번개, 레이. 이러한 사기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 요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요술사 개개인의 강함으로 부딪혀서는 안 됐죠.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술이었습니다. 땅을 조종할 수 있는 카무나비 대원이 능력을 사용하여 소조와 대쿠레구모 부대를 공중에 띄웁니다. 그리고 2km 전방의 바다까지 이동시키죠. 이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있게 전투를 시작하는 소조. 카무나비 대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소조를 몰아붙입니다. 이는 물량 승부를 펼쳐 가장 살상력이 높은 레이를 충전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소조는 코우를 사용하여 전방위에 물을 끼얹고 레이를 짧게 충전하여 방전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치히로가 예상했던 대로였는데요. 소조가 코우와 메이의 연계를 통해 공격할 것을 알았던 치히로는 이 공격을 대원들이 한 번은 맞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조를 방심시켜 만전의 상태에서 레이를 충전하여 쏘게 만들기 위한 것. 소조는 예상했던 대로 대원들을 향해 충전한 레이를 방출합니다. 이때 이쿠토는 땅에 충격을 주어 지면을 침강시키고 코우로 생성됐었던 물을 소조를 향해 퍼올립니다. 본인이 레이로 방전한 번개가 전부 물에 흘러들어 그대로 맞아버린 소조. 또한 다음번 레이를 충전하여 사용하기까지는 10수초의 인터벌이 생겨 카무나비 대원들은 이 틈을 노려 소조를 공격합니다. 코우와 유의를 연계하여 잠시 시간을 버는 소조이지만 대원 한 명은 소조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별개를 사용하여 소조의 움직임을 막습니다. 한자리에 고정된 소조를 그대로 꿰뚫어버리는 카무나비. 소조는 공격을 맞아 떨어지고 쿠레구모 또한 카무나비가 회수하죠. 쿠레구모만 뺐으면 본인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카무나비.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도에는 친화도라는 개념이 있으며 친화도가 극에 달하면 요도의 본령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요도의 본령이란 이론을 넘어선 힘이며 처음 제작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힘을 발휘하고 이는 소유자에 따라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의 구모를 빼앗고 잠시 방심한 카무나비. 이때 소조가 땅으로 떨어지는 도중에 메일을 사용하고 이에 풀의 구모가 반응하여 번개가 분출됩니다. 예상한 인터벌보다 훨씬 빠르게 심지어 원격으로 메일을 사용한 것에 당황한 카무나비는 순식간에 대원 2명이 치명상을 입고 작전으로 이행하고자 하지만 소조는 대원들이 반응하지도 못할 속도로 반격합니다. 충전시킨 메일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몸에 둘러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 것이었죠. 결국 카무나비와 소조의 전투는 중상을 입은 카무나비 대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전사하고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카무나비와 소조가 전투를 벌이던 중 치히로는 소조의 거점에 혼자 잠입해 샤르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조직원들과 고용된 요술사들이 포진해 있었죠. 잠입한 지 얼마 안 돼 위기에 처한 치히로. 이미 치히로는 일전의 소조와의 전투에서 한계치까지 싸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죠. 치히로는 우선 전등을 부숴 어둠을 만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오른팔을 쓸 수 있었다면, 만전의 상태였다면 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강인한 적들을 상대로 정말 만전의 상태였다고 해서 샤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치히로는 몸 상태가 정상이었을 때 소조와 만나 전투를 벌였지만 샤르를 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치히로에게 무언가 각성이 있지 않는다면 결과는 전과 같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과거 아버지 쿠니시게와 했던 대화가 생각나는 치히로. 예전에 치히로는 전설적인 도공인 아버지 쿠니시게를 뒤쫓기 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도검 제작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본인이 아버지와 같은 유일무이한 도공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치히로에게 쿠니시게는 남이 밟은 길만 보고 걸어가려고 하면 치히로가 로쿠이라 치히로로서 태어난 의미가 없다고 말하죠. 냉정하게, 그리고 보다 유연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라는 쿠니시게. 치히로는 이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각성합니다. 치히로가 새로 사용한 크로치기류는 작은 크로의 집합체. 육체에 부담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정밀도가 높고 고출력의 참격을 날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며 극한의 집중 상태에서 직감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치히로는 납치된 샤르를 구해내고 샤르는 쿄나기 일족의 능력으로 치히로를 어느 정도 치유해줍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왼손을 다시 움직이는 치히로. 치히로와 샤르는 저택을 빠져나가던 와중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카무나비와의 전투를 끝내고 저택으로 돌아온 소조였죠.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는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메이로 번개를 몸에 두르는 소조와 니시키로 혈력을 몸에 두르는 치히로. 두 사람 모두 좀 전의 전투로 부상과 피로가 겹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두 사람은 한계 활동 시간을 직감했고 그것은 우연히 12초로 일치했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고 검을 맞대는 두 사람. 자세가 무너진 치히로를 소조가 메이로 공격하려 하자 치히로는 한 발로 소조의 오른팔을 찹니다. 그러나 풀의 구모를 왼팔로 고쳐잡아 다시 메이를 날리는 소조. 완전히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치히로는 오른팔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세도 잔재주도 없이 맞붙으려는 결심을 한 소조는 한계 활동 시간이 6초가 남은 시점에서 혈력의 소비를 집중시켜 신체 허용량의 2배의 혈력을 사용합니다. 소조의 한계 활동 시간은 3초로 줄어들었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소조의 속도를 웃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치히로. 그리고는 소조의 한쪽 팔을 잘라냅니다. 치히로는 신체 허용량의 3배에 달하는 혈력을 집중시켜 소비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소조의 뒤를 잡아 공격하는 치히로에게 반응하여 반격을 날리는 소조이지만 치히로에게 맞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도에 소조가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한 치히로는 니시키를 풀어 타이밍을 어긋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조의 바로 앞에서 연거리 쿠로를 날리는 치히로. 그 일격은 소조뿐만 아니라 요도 쿠레구모마저 부러뜨립니다.
싸움을 끝낸 치히로를 부축하는 시바. 소조는 남은 힘을 다하여 저택안 연구실로 기어가는데요. 연구실에 남은 하천석을 손에 쥐고 제어하기 위해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저택 전체가 폭파하면서 치히로와 소조의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주인공 치히로와 첫 번째 메인 빌런 소조 게니치의 싸움을 전부 리뷰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카구라바치의 매력은 바로 독자를 압도하는 전투신인 것 같습니다. 전투신을 보면서 소름이 돋기도 해서 애니화가 더욱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떡밥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부러져버린 쿨의 군무입니다. 전설적인 6자루의 요도 중 하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허무하게 부러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투 후 시바가 치히로를 부축하는 장면에서 저택대문 앞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바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자 바로 사라져버리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카구라바치에 제대로 입덕하게 된 메인 에피소드 라쿠자이치 편에 대해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